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시간까지 주차별 강의가 이제 여러 강의 올라갔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50분 한 강을 이제 만들어서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출석 인정하는 부분하고 그 전산 시스템 인식하는 게 에러가 많아가지고 정확히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올릴 테니까 매주 한 강 정도씩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준 강의 자료를 잘 슬라이드 보면서 교재하고 잘 이용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온라인 강의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부분은 이제 BJT 증폭기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인데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저주파 응답 특성인데 그런 부분들 지난 강의에 퀴즈하고 이런 부분들 올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보면 어쨌든 잠깐 보면 강의 들은 부분이 지난주에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 뭐 2장 3장에서 신호 주파수가 이제 무관하게 증폭기에 이득이 일정 값을 갖는다를 가정하고 이제 설정했는데 일단은 실제 증폭기는 이제 결합 캐패시터 여러 개에는 결합 캐패시터 종류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결합 캐패시터, 부하 캐패시터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호 주파수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주파수의 특성을 뭐 잡을 때 이런 캐패시티를 가지고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RF나 이런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캐패시터 가지고 튜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RF 여러분들이 이동통신이나 이런 데 보면 3D 밴드위스를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데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측, 하측, 차단 주파수 이런 부분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복습하면 가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저주파 응답 특성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이고 주파수 응답 대역폭이 어떤 건지 그래서 보통 전자장론, 전자공학이나 이런 쪽 가면 뭐 주파수 관련된 부분들, 이동통신공학, 마이크로웨이브, RF의 기초가 되는 게 뭐 대역폭. 보통 주파수의 특성을 얘기할 때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동통신 5G 부분의 이슈죠. 5G 같은 경우는 3.5기가하고 28기가를 쓰는데 아주 국내 같은 경우는 28기가 서비스를 안 하고 있죠. 3.5기가의 주파수 밴드위스를 사업자별로 100메가씩 80메가 KT하고 SKT는 100메가 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몇 메가 80메가 정도 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밴드위스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이제 사업자 주파수를 100메가를 할당해 줬다. 그럴 때 이제 3D 밴드위스 요 폭의 100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파수의 자기 영역을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남의 영역을 이제 침범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주파수 특성 이렇게 나왔는데 내 밴드위스는 요만큼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요 나머지 대역은 다른 사업자가 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터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파수의 어떤 영역인 거죠. 그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무소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걸 잘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파수 특성을 맞추는데 이런 전자 회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밴드위스 부분이 있다. 3D 밴드위스를 가지고 대역폭을 정한다. 요거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3D 대역폭은 뭐예요? 최고점에서 3D 떨어진 점. 요거를
일직선을 했을 때 몇 메가다. 만약 이게 KT 주파수다면 이게 100메가다. 이런 주파수의 예? 영역.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터링 할 때 요 밴드위스를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이제 만들겠죠. 제품들을 시스템을. 그럴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저주파 응답성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다른 그런 응답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주파 응답성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 부분들은 이제 고주파 응답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공통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의 고주파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캐스코드 증폭기에 대한 부분들. 보통 이제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이제 응답 특성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결합 캐시터의 CC1 부분과 이제 바이패스 CC 요 부분이 바이패스 캐패시터, 요 부분이 바이패스, 나름대로 신호가 나갈 때 바이패스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주파수 특성에 따라 틀릴 거예요, 아마. 그죠? 주파수를 차단할 수도 있고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캐패시터가 바이패스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통과되는 주파수가 있고 통과를 못하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공통이 대중폭기 고주파 특성인데, 신호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런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달아주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이미터 증폭기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인데, 그러니까 밀러 효과라고 이제 밀러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밀러가 이제 막 어느 정도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CU는 증폭기 이등만큼 곱해져서 입력 쪽에 나타나는 부분들, CU 요만큼만. 여기 이제 CU가 캐패시터가 있는 부분이죠. 나름대로 이런 등가위를 봤을 때 고주파 특성을 여기 있는 캐패시터 역할이 곱해져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러 정리를, 밀러 시리즈를 잠깐 보면, 나름대로 이제 전압 이득이 K인, 전압 이득이 증폭계 입력과 출력 사이의 어드미턴스, 그 임피던스의 역수죠. 어드미턴스라는 거는 임피던스를 뒤집어 놓는 거를 어드미턴스라고 해요. 보통 Y 연결, 그리같이 이제 입력 쪽의 어드미턴스와 이제 출력 쪽의 어드미턴스를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Y1과 Y2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거예요. 밀러 정리, 그런 거를 좀 눈에 이제 익혀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인데, 이제 보통 이제 총 입력 캐패시터의 C와 I가 이제 있는데, 밀러 효과에 의해서 이제 큰 값을 갖는 거예요. 증폭기 이득이 컨덕턴스와 이제 RC가 이제 커질수록 CI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컨덕턴스하고 RC가 커질수록 모두 커져 CI도 같이 커진 거죠. 이게 커지면 이것도 같이 커지겠죠. 그죠? 출력 캐패시턴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등가 회로 부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입력 시상수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캐패시터와 이제 개방된 이제 시상수 부분이 있는데, 밀러 효과에서 이제 시상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밀러 효과에 의해서 또 이제 출력 시상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캐패시터 CI가 있죠. CI 부분이 개방된 시상수, 이제 저항값이 붙여져서 이제 입력 시상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측과 차단 주파수, 아까 이제 주파수 밴드위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주파수, 하주파수가 있는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때 이제 주파수 차단 주파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 계산하는 식이고, 증폭기 이제 전달 함수 이제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식을 이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아까 저주파 대역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공통 이미터의 이제 증폭기 주파수 응답이죠. 그래서 아까도 지난번에 밴드위스를 설정할 때 3D 밴드위스를 얘기한다 그랬죠. 3D 밴드위스가 굉장히 주파수 특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3D 폭에 대한 주파수. 요게 상측파수, 고주파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주파, FH, 하이 프리퀀시. 여기 이제 스케일이 dB가 마이너스 20dB씩 기울기가 떨어지는 부분. 근데 여기서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인데, 그러니까 상측 차단 주파수는 이제 개방회로 시상수의 합의 역수로 주어진 부분이, 이거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상측 주파수는 개방회로의 시상수의 합의 역수다. 이제 밀러 효과에 의해서 이제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입력 시상수가 커진다. 뭐에 의해서? 밀러 효과에 의해서 입력 시상수가 커지고 상측 차단 주파수가 커진다. 상측 차단 주파수가 학적 추비가 작아진다는 부분이죠. 차단 주파수가 작아진다. 주파수가 작아진다. 뭐에 의해서? 밀러 효과에 있는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시상수가 커지며 상측 차단 주파수는 대역폭이 작아지는 거죠. 밀러 캐패시터스 부분은 이제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이제 이득 전달 컨덕터스가 RC에 이제 비례하고 이제 나타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폭기의 이득이 이제 클수록 산측 차단 주파수가 이제 작아짐으로 이득과 대폭 사이에 교환 조건,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 거죠. 이득과 대역폭. 이득이 커지면 대역폭이 작아지겠죠. 이런 형태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 교환 조건이 나타난다. 이런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고주파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관련돼서 이제 피스파이스로 한번 돌려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통 이미터 증폭기 이제 L 값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었을 때 주파수 차단 주파수에 동일하게 이제 구성했을 때 시뮬레이션의 회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값을 넣었을 때 나름대로 주파수가 RL의 값에 따라서 1, 3, 5, 10 탭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주파수가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 RL 요 부분, 요 저항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주파수를 튜닝한다. 요 R 값을 바꿔주겠죠. 저항값이 굉장히 많은데 R 값을 회로 기판에 바꿔주면서 주파수를 차단시키는 컷오프 프리퀀시의 요구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RL이 1kΩ짜리 달았다. 어디다가 RL을 여기다 1kΩ을 달았어. 이 회로를 딱 꾸며놓고 달았을 때 1kΩ 달았을 때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1kΩ을 달았을 때. 그리고 RL이 3kΩ일 때, 여기 좀 화면이 이제 낮게 보이는데 수치가 잘 안 보이는데 3kΩ일 때 여기다 이제 3kΩ을 달았을 때는 컷오프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특성이 갖는 거죠. 이 밴디스 분들이 이게 이제 이득 값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kg 올라갈 때, 그리고 RL이 5kg 있을 때 주파수 하이 프리퀀시 밴디스가 아까 했던 1일 때는 6.8 메가헤르츠였는데 거의 이제 예전에 할 때는 이게 메가헤르츠죠. 지금은 주파수가 뭐 800메가, 1.8기가, 뭐 2기가 때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주파수라는 건 2.4기가, 5.8 주파수를 쓰거든요. 근데 보통 이동통신 주파수도 처음에 시작할 때 CDMA 주파수가 800메가였어요. 800메가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년 전이겠죠. 800메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8기가 PCS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쓰다가
2.1기가. 그 다음에 지금 5G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LTE까지 이제 2.4기가, 3기가를 썼었는데 주파수 자원이 항상 모질라다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5G는 3.5기가, 28기가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 부분들은 이제 뭐 4기가 때도 쓰는 데도 있는데 지금 시작은 이 3.5기가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주파수를 쓰고 있는 거니까 이런 교과서 다큐멘트 부분도 이제 주파수 낮겠죠. 6메가, 3. 이런 주파수. 이런 것들도 고주파수 가서도 똑같은 형상을 갖는 거예요. 똑같이 RL의 이 값에 따라서 이 주파수 하이 프리퀀시의 밴드위스 차단 주파수가 틀린 거예요. 보통 이제 1kΩ을 달았을 때는 6.8메가를 차단하는 부분, 또 3kΩ을 달았을 때는 4.3 주파수, 이게. 그리고 이제 5kΩ을 달았을 때, 5kΩ을 달 때는 2.6 메가헤르츠. 또 10kΩ을 달았을 때, 10kΩ을 달았을 때는 요 3D 밴드위스가 2메가헤르츠. 나름대로 여기가 또 이제 20kΩ을 달았을 때는 1.7 메가헤르츠를 차단한다. 상체 차단 주파수. 이게 뭔가 하이패스 필터 역할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필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주파수를 차단하는 회로를 이렇게 꾸민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로 구성을 예전에 그림이고 브레이드 본판에 이제 작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치를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툴을 잘 다루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제 부하 캐패시터의 영향. 근데 아까 이제 전 시간에는 부하 로드에 들어가는 부하 저항에 따라서 주파수의 차단 주파수가 틀려졌는데 지금 이제 부하 캐패시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겠죠. 같은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용량성 부하가 캐패시터가 달리는 거예요. RL 말고 또 어떤 부하 캐패시터를 달았을 때 어떨까? 여기도 이제 같은 부하 캐패시턴스가 달렸을 때 어떤 영향을 주나? 저항 대비 캐패시터가 이렇게 따로 달렸을 때 어떤 형태를 하는지 수치로 이제 수치 해석으로 한번 꾸며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이 프리퀀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통 이것들을 이제 한번 수치를 넣어봤을 때 이제 값을 보면 이제 나름대로 아까 캐패시터 로드 쪽에 이제 캐패시터를 다른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공통 미터 증폭기의 이제 부하 캐패시터 CL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를 보통 아까 그 똑같은 회로 RF 회로나 일반 주파수 낮은 주파수라도 똑같이 나노페럿을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0.1 나노페럿, 1, 10, 50을 달았을 때 상측 차단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0.1일 때는 주파수가 1.5 1일 때는 얼마, 뭐 19.2메가, 3.9메가, 이렇게 킬로, 메가가 거의 킬로죠. 캐패시터 부분이니까 이렇게 차단을 하더라. 어떻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로드 쪽에 캐패시터를 0.1 나노 페럿을 달았어. 여기다가 0.1 나노 캐패시터를 여기다 회로적으로 이제 달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1.544.6kHz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돼서 요 밑에 이상 되는 건 이제 차단되는 거죠. 상측 차단 주파수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3D 밴드위스에 이제 이렇게 1.544 주파수를 차단하더라. 그 수치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일본이 틀리겠네. 일본은 여기 이쪽이네요. 1.544 요 주파수, 544 주파수를 차단했고 2번에
1나노페럿을 할 때는 188.2kHz를 차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10나노페럿을 달았을 때는 19.2 를 차단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50나노페럿을 달았을 때는 이 부분들이 3.kHz를 차단한다. 그래서 이제 공통 2m 중폭기를 만약 이제 회로적으로 부하의 이제 용량 부하를 이제 캐패시터를 가지고 튜닝을 한다. 달아서 어떤 컷오프 하이 프리퀀시를 차단하는 부분을 만든다. 여기에 캐패시터 값을 이거를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나노페럿 부분들을 달아주면 kHz나 이런 것들을 상측 차단 주파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컬렉터 증폭기의 이제 고주파 특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공통 컬렉터 증폭기 전압 이득이 1에 가까우면 입력저항이 매우 크고, 출력 저항은 매우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임피던스 매칭 버프를 사용한다. 뭐가? 전압 이득이 1에 가까운, 입력 저항이 매우 크고, 출력 저항은 매우 작은 특성을 갖는다. 그 입력 저항은 크고 출력은 작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 매칭용 버퍼로 사용된다. 출력 저항이 매우 작은 부분이니까 버퍼 형태로. 그때 이제 나름대로 증폭기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등가위로 소신호회로 이제 구현할 때 이렇게 구현할 등가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이제 고주파 소신호 등가 회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저항값과 캐패시터 값이 이런 수치로 이제 구성 이제 수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겠죠. 등가 회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컬렉터 증폭기의 이제 고주파 특성 부분인데, 일단은 CU를 제외해서 베이스와 2m 사이에는 등가 임피던스가 있죠. 임피던스 R, C 부분이 있고, CB가 이제 개방된 상태에서는 CU가 이제 보드가 이제 등가 저항 부분이 있는데, 등가 저항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상수 값이 달라지죠. 시상수 값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공통 컬렉터 증폭기 고주파 특성 부분들도 이제 이거에 따라서 등가 저항이 바뀌는 부분들. 여기 이제 시상수 값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상수 값 이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RLC 소자 가지고 상측 주파수, 차단 주파수를 만든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치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현장이나 전자유를 이제 만들고 보드도 만들고 튜닝을 하고 제품을 만들 때는 세 가지 소자 가지고 튜닝을 해요. RLC 세 가지, 저항과 캐패시터와 인덕턴스를 가지고 회로에서 값을 바꿔주면서 내가 원하는 회로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게 어디다 쓰는지를 알고 접근하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거꾸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수치 부분으로 하는 이유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맞춰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수치 해석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하고 튜닝한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똑같지가 않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걸린 부분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럼 미안, 디지털 베이스의 일제로로 구성하는 건 정확히 맞는데, 아날로그 베이스의 주파수 영역은 같지가 않아요. 내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했는데 현재 만든 거에 100% 똑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튜닝이라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으로 이제 물리학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기생 캐패시터, 기생 인덕턴스, 기생의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 회로나 이런 거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수치적인 해석으로 모든 걸 규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이유가, 그래도 근접하게 만들어서 고값을 찾아서 이런 캐패시턴스나 저항이나 인덕턴스 값을 달아주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근접하게 들어가겠죠. 그걸 이제
계측기나 이렇게 물려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면서 맞춰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F나 밀리미터 부분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엄청난 뭐 고부가치, 지금 이제 많이 기술 발전이 돼 있지만 향후도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5G나 6G, 7G 올라가면서 주파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는 킬로헤르츠로 배우지만 현장에 나와서 칠 때는 800메가, 아까 1.8 기가대, 뭐 3.5기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가 이제 28기가. 여러분들이 쓰는 28기가 주파수는 자동차 차면 레이더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24기가 가지고 24기가 17기가 레이더를 달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77기가를 가지고는 롱레인지 멀리 가는 거는 17기가를 하고 숏레인지 가까운 거리에서 디텍션하는 부분들은 그걸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전기공학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은 주파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틀린 거고. 교수님도 이제 하는 부분이 CDMA 처음부터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지하철의 이동통신 중계이나 기주장비를 시작할 때부터 개발을 진행을 했던 적인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툴도 없고 여러 가지 없어서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튜닝을 했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 일단은 그런 주파수들이 굉장히 발전해서 지금 10년, 20년 이상을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쪽 시장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리학이나 저거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주파수가 클수록 그 람다 사이즈는 작아져. 그 작아지면 작을수록 기술적으로 컴팩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손으로 납땜하고 이런 튜닝 작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형태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형태 때문에 이런 캐패시티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하냐? 그런 값을 찾아서 이 회로에 구성을 해보면 아까 내 상측 태산 주파수를 뭐 1.5446을 차단하고 싶다. 요 값을 요 회로에 딱 구성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나오는 부분을 회로를 넣으면 이 차단 주파수가 이제 차단이 돼서 그 주파수는 안 나오겠지. 밑에만 나오고 요 밑에 있는 주파수만 나오고 안 나오는 형태로 컷오프를 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 매칭용 버퍼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가 에러로 구성이 되는 거고 이제 정리된 이제 고주파 소신호 등가 에러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서 이제 C를 이제 봤을 때 저항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항값과 캐티스트 값이 뭔지 이 값을 알아야 여기다 달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원하는 우리가 등가 에러를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런 수치를 이제 구현한다. 이것도 이제 다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형태로 이제 돌려보면 답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개방된 회로, 시상수, 차단.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식 차단 주파수를 어떻게 여기 시상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회로 시상수와 매우 작은 값이 가려지는데 큰 차단, 상측 차단 주파수 부분이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 베이스 차단 단자에서 이제 본 입력 캐패시턴스 그래서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이제 입력 캐패시터에 이제 비해 매우 작은데 캐패시터 값에 따라서 또 주파수에 따라서 베타하고 이제 F 베타 부분들이 있는데 단위 이득 주파수의 오메가 t를 구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공통 컬렉터 증폭기의 이제 특성 부분인데 전압 이득이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밀러 효과가 매우 작게 나타나서 입력 캐패시터가 매우 작다. 입력 캐패시터 매우 작은 걸 달아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상측 차단 주파수가 이제 커서 고주파 특성이 이제 매우 우수한 부분이고 공통 컬렉터 증폭기의 매우 작은 출력전은 이제 공통 컬렉터, 공통 이미터, 경성 연결 구성이 이제 공통 이미터가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고 거기 이제 증폭단의
입력 시상수를 작게 만들어주는 고주파 특성 이제 개선해 주는 거죠. 입력 시상수를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RLC 소자 가지고 구현을 하는데 그 값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들을 동통 이미터가 이제 있을 때 전류 바이오스를 됐을 때 상추 차단 주파수를 구해라. 그때 이제 어떻게 이런 값을 넣어서 할 수 있는지 그거 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뭐예요? 아까 그 회로 부분에서 이제 주파수가 281.3메가가 이제 컷압되는 거예요. 3D. 또 수식에 의해서는 201.5메가. 수식에 계산해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똑같지가 않죠? 유사한 부분을 찾아가는 형태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 이제 공통 베이스 증폭기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인데 공통 베이스 증폭기가 아까 이제 전류율이 1에 가까우며 입력정이 매우 작다. 그리고 출력정은 매우 큰 공통 베이스 증폭기일 경우에 그래서 전류 버퍼로 많이 사용한다. 버퍼로서 출력정이 매우 크니까 전류의 이제 버퍼로 사용해서 전류를 그쪽으로 확 흐르게 하는 거죠. 출력정 값이 크면 어디로 흐르겠어요? 저항이 큰 쪽으로 흐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베이스 증폭기 공통 고주파 응답 특성은 2m와 접지 사이의 등가 임피던스를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어요. 임피던스 부분, D 부분을 구할 수 있다. 2m 단과 이제 컬렉터를 분리시켜서 간략하게 이제 등가를 이렇게 표현해 준 부분이고 공통 베이스 증폭기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부분인데 공통 이미터 증폭기는 작은 값을 이제 가지는 부분들. 여기서는 값이 작기 때문에 밀러 효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공통 이미터에서 개방회로 입력 시상수 부분들 수치와 출력 시상수 정도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거고 상측 차단 주파수 F 이제 하이 프리퀀시 값은 공통 이미터 증폭기에서는 비해서 이제 큰 값을 갖는 거예요. 프리퀀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베이스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 특성 부분인데 밀러 효과를 갖지 않아 이제 입력 캐패시터 값이 이제 매우 작다. 밀러 효과가 이제 이쪽에서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측 차단 주파수가 이제 커서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이 매우 우수한 부분이죠. 뭐가? 공통 베이스 증폭기 주파 특성은 어떻게 본다? 고주파 응답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니까 공통 베이스 증폭기는 어디다 쓰겠어요?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 응답 특성을 찾는 데 많이 쓰겠죠. 공통 베이스 증폭기가 매우 작은 입력 저항 공통 2m 베이스 종속 연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통 2m 증폭기의 밀러 효과를 감소시키는 현상이 있고 고주파 특성을 이제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통 베이스 증폭기를 한번 아까 그 회로에다가 전류값과 바이오스 됐을 때 이거를 얼마 나올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수치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 했더니 17.06을 컷오프하는 형태가 나온 거예요. 계산해봐도 거의 근사하죠. 17.17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뮬레이션 값과 수식의 계산 값이 일치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캐스코드 증폭기 이제 주파수 특성 부분인데 예전에 선생님이 배울 때 같은 경우는 이걸 수치를 다 외워서 이걸 풀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 어렵게 느껴져서 거의 전자회로가 이게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값을 시뮬레이션 툴에 넣어서 돌려볼 수 있는 게 되면 이게 수치값이 근사하게 나오니까 이걸 잘 다룰 수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캐스코드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 부분인데 공통 이미터 증폭기 그러니까 밀러 효과에 의해서 이제 캐패시터스가 이제 증폭기 입력 쪽에 나타나는데 증폭기 입력 시상수가 증가하면
증폭기 입력 시상수값이 증가하면 대역폭이 감소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증폭기 입력 시상수 부분이 감소하면 대역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대역폭을 줄이고 싶다. 100메가짜리든 뭐 10kg짜리 밴드위스인데 이걸 더 줄이고 싶다. 뭘 해야 돼? 증폭기의 입력 시상수 값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스코드 증폭기 부분은 이제 공통 이미터와 이제 공통 베이스 종속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CB에 의해서 C 밀러 효과가 이제 감소되는 부분인데 이럴 때는 이제 고주파 특성, 이제 응답 특성이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스코드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럴 때 공통 베이스 증폭기는 이렇게 위에다 공통 이미터 증폭기 이렇게 설치해서 어떤 회로를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스코드 증폭기 이제 응답 특성을 고주파 소신호 등과 이루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간략화된 이제 소신호 등과 이루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등과 이루로 그때 저항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캐스코드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과 특성 볼 수 있습니다. 공통 이미터 증폭단은 이제 밀러 캐패시터 부분을 진짜 M1을 써놨죠. 캐패시터 M2 계산하는 수식을 나타내는 거고 공통 이미터 공통 베이스 종속 연결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면 이제 이게 Q1일 때 베이스 단자에 이렇게 보이는 개방회로 시상수는 다음같이 구할 수 있고 Q2 컬렉터의 한자의 C1이 다음같이 구성할 때 개방 시상수는 다음같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Q2 단자에서는 이제 C2에서 C 마이크로 2 개방 시상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상수 값에 따라서 캐스코드 증폭기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스코드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 부분인데 캐스코드 증폭기의 이제 상측 차단 주파수 공통 2m 증폭기에 비해서 이제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상측 차단 주파수 부분이 뭐에 비해 증폭기에 비해서 이제 큰 거죠. 캐스코드 증폭기 이제 응답 특성이 매우 우수한데 그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캐스코드 증폭기는 공통 2m 증폭기에 공통 베이스 증폭기를 종종 연결하는 형태의 구조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공통 베이스 증폭기 단에는 매우 작은 입력 저항에 의해서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밀러 효과가 작아지므로 공통 이미터 이제 단일 증폭기에 비해서 고주파 특성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 이제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이제 Q1, Q2에 바이오스 전류를 이제 걸었을 때 얼마를 1.5L이나 또 2.51mA를 바이오스를 걸었을 때 차단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는 6메가 단을 이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하이 프리퀀시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수치를 계산해보니까 4.8 정도 이제 나오는데 수치와 이제 시뮬레이션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 거의 이제 그래도 근사값을 찾을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이 값을 뭐 아무 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피코페럿인지 마이크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건 더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근사하게 찾아놓고 여러분들 회로를 구성해서 아날로그 회로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분들에게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됐던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됐죠. 딱딱 맞출 수 있는 맞추면 좋은데 그런 게 이제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진행을 해보니까 개별 중독단과 이제 종속 중독단 이제 이득 이제 대역폭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주파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효과에 따라서 주파수 특성이 이제 바뀌는 부분이고 뭐냐면 종속 중폭단의 이제 대역폭인데 그거는 뭐에 따라서 개별 중폭단의 대역폭이 작은 값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종속 중폭단의 이제 중대역 이득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 중폭단의 중대역 이득곱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중폭단의 이득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폭을 다단 중폭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화가 되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중폭단을 구성을 한다. 1단 중폭을 하나 구성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단 중폭을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로드가 걸리겠죠. 이렇게 중폭이 돼서 들어오게끔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다단 중폭기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런 분들 한번 점검을 좀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ET 중폭기의 이제 고주파응답 특성인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통 소스, 드레인, 게이트 부분의 응답 특성 어떻게 바뀌는지 보통 이제 바이오스 캐패시터 아까 똑같은 얘기죠. 바이오스 캐패시터에 따라서 이제 값이 틀려진다. 뭐가? 주파수 신호가 주파수가 통과되는 게 있고 못 통과되는 게 있고 임피던스는 무시할수록 작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산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캐패시터 영향을 같은 방법으로 캐패시터가 이제 기생 캐패시터들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게이트 쪽에 나타나는 밀러 캐패시터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식을 나타내고 드레인 쪽은 또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총 입력 캐패시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거기에 이제 출력 캐패시터 CO 부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공통 소스 증폭기 응답 특성도 이런 시상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통해서 또 출력, 입력 시상수 값, 출력 시상수 값.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밀러 효과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주파수가 감소하는지 늘어나는지 나타나는데 거기에 중요한 변수가 이 시상수 값인 거예요. 이 시상수 값만 알면 요 상측 차단 주파수를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통 소스 증폭기 이제 고주파 특성 보면 상측 차단 주파수가 개방으로 시상수의 합의 역수로 주어진 부분이고 밀러 효과에 의해서 공통 소수 증폭기 입력 시상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상측 차단 주파수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러 캐패시턴트는 이제 증폭기 이득에 의해서 비례하고 또 증폭기의 이득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상측 차단 주파수가 작아져서 이득만 하고 대역폭이 이제 교환 조건이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제 아까 캐패시터 값과 입력 시상수 값, 출력 시상수 값이 주어지면 주파수를 FH 주파수를 이제 상치 차단 주파수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값을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까 그 값을 넣었더니 422.7kHz를 잘라주는 거예요. 3dB 밴드위스 1, 2, 3 밴드위스가 이 주파수가 422.7kHz를 거의 수치값하고 근사하게 맞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오차가 아니 아날로그에 있는 회로가 이제 돌아가겠죠. 이런 차이가 오차가 굉장히 크면 구현이 안 되고 회로 자체가 또 이제 공통 소스 값이 이제 부하 저항 값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이제 시뮬레이션 값이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동일하게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성이 되고
이 이제 로드 저항에 따라서 아까 똑같이 캐피시터에 따라 틀려듯이 저항값이 1일 때는 주파수 차단이 2.41, 3kΩ일 때는 더 작죠. 여기 보면 1일 때가 언제예요? 여기 1 때는 주파수 프리퀀시가 2.4, 2kHz고 메가단으로 올라왔네. 이제 3일 때 3kΩ을 붙였더니 1.1, 11 메가헤르츠. 5일 때는 5일 때는 5kΩ을 붙였더니 0.84, 거의 0.8 메가헤르츠. 10일 때는 저항값을 키우니까 프리퀀시 대역 자체도 내려갔네요. 그죠? 그래서 한 20kΩ를 붙였더니 이 부분이 이제 0.53메가헤르츠로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시간이. 공통 드레인 증폭기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인데, 공통 드레인 증폭기 부분이 이제 전압 이득이 이제 1에 가까우면 출력 저항 값이 이제 매우 작은 특성을 갖고 있죠. 임피던스가 매칭 버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 에러 버퍼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공통 드레인일 때 임피던스 매칭용 버퍼로 사용된다. 고주파 소신호 등가 회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간략하게 고주파 소신호 등가 회로 부분들은 이 캐피시터 값을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캐피시터 값을 구할 수 있죠. 이쪽으로 로드 이쪽에 저항 값을 빼고 나머지 등가회를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캐피시터 값들 또 이런 부분들 시상수값 계산할 수 있고, 또 상축 차단 주파수 부분들이 이제 밀러 효과가 작아서 매우 큰 프리퀀시를 갖는다. 밀러 효과가 작아서 프리퀀시 값이 이제 크게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게이트 단자에 본 이제 입력 캐피시터 값도 이제 CI 값을 갖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공통 드레인 증폭기의 주파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측 차단 주파수가 이제 커서 고주파 응답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뭐가? 공통 드레인 증폭기가. 또 전압 이득 1에 가까워서 밀러 효과가 매우 작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밀러 캐패시터 값이 이제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공통 드레인 차단 주파수 구할 때 거기에 이제 전달 컨덕턴스 C가 R가 이걸 넣었을 때 어떤 바이어스 저항은 거의 뭐 영향을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넣었을 때 거의 값이 53.1메가를 차단을 하더라. 이런 하이패스 필터 구조의 어떤 특성을 갖는 거죠. 수치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네요. 또 공통 드레인 증폭기의 고주파 특성 부분도 이제 전류들이 이제 1에 가깝도록 입력정이 이제 매우 작고, 출력 저항 특성도 이제 전류의 버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통 게이트 증폭기를 어디다 사용한다? 전류 버퍼로 이제 사용한다. 보시면 될 거고, 등가위로는 이제 전달 컨덕터 뒤집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드레인 단자하고 출력 단자가 이제 분리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력 시상수 값도 똑같이 이제 구해줄 수 있죠. 반복적인 부분인데, 공통 게이트 증폭기도 이제 시상수를 구해서 거기에 대한 커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 게이트 증폭기는 이제 상측 차단 주파수가 커서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은 이제 굉장히 우수한 거죠. 뭐가 이제 공통 게이트 증폭기가 또 밀러 효과를 갖지 않아. 밀러 효과는 공통 게이트 증폭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입력 캐패시턴스가 굉장히 작고, 또 작은 입력 값에 따라서 고주파 특성을 이제 개선할 때 공통 게이트 증폭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값도 이제 주파수 차단 주파수도 이런 컨덕터스하고 알값하고 이런 거 넣었을 때 얼마를 나타날지 거의 3.3메가 정도 부분이 나타나네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근데 수치로 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좀 나네. 그죠? 이럴 때는 좀 오차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찾아가는
여기서 나름대로 이 카패시티 값과 R 값을 바꿔주면서 이걸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특성을 보면서 점검 확인을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파이크 가지고 회로를 딱 구현해서 좀 복잡하죠? 이 값을 넣었을 때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이건 거의 상측, 하층, 밴드페이스의 특성을 갖는 구현을 했죠. 주파 높은 킬로헤르츠, 헤르츠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런 값을 또 넣었을 때 그 특성에 따라서 캐패시터의 값에 따라서 차단되는 로패스 필터 특성이 틀려지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합 캐패시터 부분들을 값을 몇 킬로를 넣었을 때 디바이스는 뭘 설치했을 때 한번 넣어보면 거기에 공통 밑에 증폭기와 캐스코드 부분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내가 원하는 필터 구조가 스무스하면 이렇게 한번 만들면 될 것 같고, 컷오프를 높이자 이렇게 이제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좀 나름대로 이제 진도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다 한 번에 수치적인 분들하고 시뮬레이션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TR 부분의 저항값을 바꿔서 이런 특성 곡선의 기울기나 이 폭을 만들어가는 게 일인 거예요. 전자회로의 큰 키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